여러분, 혹시 젠가 게임 해보셨나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모습입니다. 위태롭게 쌓아올린 젠가 타워처럼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에 서 있어요. 오늘은 그냥 숫자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붕괴외의 위험과 재건의 가능성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전략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타워가 무너지기 전에 말이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 바로 대한민국에 울리는 아주 강력한 경고음 같은 겁니다. 도대체 이 숫자가 뭘 의미하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만 할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1970년에는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기대되는 아이 수가 4.65명이었어요. 거의 5명 가까이 됐죠. 그런데 불과 50여 년 만에 이 숫자가 6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 떨어지는 속도와 규모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사례를 찾기가 거의 힘들 정도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극적인 변화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충격적인 숫자가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저나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미래에 어떤 무게를 더하게 될지 그 결과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2023년,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일하는 사람 4명이 어르신 1분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20년도 채 남지 않은 2042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 2명이 채 안 되는 인구가 어르신 1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와요. 이건 젊은 세대가 느끼게 될 압박감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인구 문제는요, 곧바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벌써부터 국가 재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보여요. 당장 2041년이면 우리가 믿고 있던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노인 의료비는 말 그대로 폭증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껏 의지해온 사회 안전망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도대체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민감한데요. 그 원인을 둘러싼 논쟁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크게 2가지 원인을 짚고 있습니다. 이걸 저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울 한쪽에는 아주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집값 문제라던가 불안정한 일자리 같은 구조적인 압박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회적인 갈등, 그러니까 젠더 갈등과 일부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문화적인 촉매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긴 한데 이 사회적 갈등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가 등장합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정치권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했다고 지적해요. 한 정부에서는 페미니스트 정보를 선언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거는 시기였죠. 이렇게 젠더 이슈가 정치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하나로 합쳐지는 건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요? 이 보고서가 제시해낸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한번 예측해 보시죠. 비교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현재 출산율은 1.26명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한국의 상황이 일본과는 좀 다르다고 봐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극심한 사회 갈등 때문에 일본이 보여줬던 그런 완만한 회복조차도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힘든 도전이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서 크게 2가지 해결책이 거론됩니다. 하나는 이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 다른 하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이 작년보다 40%나 늘어난 걸 보면 이민은 이미 우리 곁에 현실이 됐죠. 기술 쪽을 보면 한국이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일 정도로 강점이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AI 핵심 기술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작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2040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표가 그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아주 조금 오르긴 해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요. 연금은 바닥나서 재정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회 갈등은 여전하고 기술 경쟁력은 뒤처지면서 결국 세계 경제 무대에서 주도권을 잃고 다른 나라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예측이 우리가 무조건 맞이해야 할 정해진 운명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일종의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청사진의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입니다. 정치, 기술, 사회라는 이 세 가지 축을 바로 세워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건데요. 그게 바로 실용적 거버넌스, 기술적 도약, 그리고 사회적 통합입니다. 하나씩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더 이상 이념 싸움은 그만하고 집 문제, 교육, 보육처럼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에 국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실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둘째,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핵심 인공지능, 즉 주권 AI를 확보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컬처 같은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서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보고서가 제안하는 명확하고도 희망적인 길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인구 위기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혁신과 통합이라는 무기로 맞서 싸워야 할 이 시대의 과제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책은 아직 마지막 페이지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 넣는 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